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1년 후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생명의 경고 5가지 징후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유지연. 28년간 호스피스 병동의 수간호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본 제 눈으로 본 놀라운 사실. 우리는 매일 가족의 죽음을 예고하는 신호를 무수히 놓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신호.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 이 영상은 아직 건강해 보이는 어르신 혹은 그분들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봐야 합니다. 내일 혹은 1년 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여러분 가족의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8년간 수천 명의 죽음을 지켜본 한 간호사가 전해드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생존의 마지막 신호.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품격 있는 노후,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그것은 바로 그때는 몰랐어요 였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의 말을 반복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호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64세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그의 딸은 처음에 작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빠, 요즘 왜 밥을 잘 안 드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은 그의 이런 말을 그냥 지나쳤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식욕 감소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요. 제가 28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 사소해 보이는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5가지 신호는 마치 경보와 같아요. 아프신 어르신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신호들이죠. 이 신호들을 알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박재훈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식습관이 아주 좋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처음에 살이 좀 빠지셨네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와 쇠약입니다. 이화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평생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셨던 활동적인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가족들은 그러면 쉬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이런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작은 대화 한마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신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제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기억과 마음의 변화입니다. 장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정옥 할머니는 평생 국어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아주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이름을 헷갈리시더니 과거 이야기만 자꾸 반복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혹시 치매일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해보니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4개월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은 우리 몸이 서서히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 변화나 감정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감정 표현의 변화입니다. 최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을 늘 웃게 만드는 유머러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생일에도 무표정, 웃지 않으시고 감정 표현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런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28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마지막을 앞두고 이런 조용한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조용히 마무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가족이 그때 몰랐어 라고 후회하는 대신 지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재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여러분, 잠시 멈추어 주세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돌봄입니다. 다음은 노재석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 신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언어를 배워볼까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 노재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82세 노재석 할아버지, 그분의 모습은 처음에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숨소리가 이상해졌고 손발은 늘 차가웠어요.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양말을 신고 이불까지 덮고 계셨죠. 많은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를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추위를 많이 타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세요. 때로는 그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28년간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마지막을 준비할 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들은 마치 작은 창문 같아요.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안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돌봄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김성호 아버지, 박재훈 어르신, 이화순 할머니, 장정옥 선생님, 최명수 어르신, 노재석 할아버지. 이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소중한 선물 같은 이야기예요. 가족들은 나중에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로 알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의 의미를, 사랑하는 이의 조용한 신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작은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 변화와 함께 존엄하게 동행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이 5가지 신호를 어떻게 사랑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며 잠시 멈추어 주세요. 그들의 작은 변화를 얼마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제가 28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먼저 박재훈 어르신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재훈 어르신은 평생 열심히 일하신 변호사셨어요. 건강하고 단단해 보이셨죠. 그런데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살이 좀 빠지셨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은 박재훈 어르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가족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막기 위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박재훈 어르신 가족의 놀라운 점은 나중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병원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병상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가족들은 돌아가며 아버지 곁을 지켰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들은 말씀하셨죠. 그때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돌봄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존엄하고 따뜻하게 함께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이화순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셨던 활동적인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가족들은 처음에 그러면 쉬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은 깨달았어요. 그 말씀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에 중요한 신호였다는 것을. 할머니의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장정옥 선생님의 이야기도 기억나시나요? 평생 국어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 어느 날 손녀 이름을 헷갈리고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치매인가 싶었지만 그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최명수 어르신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평소 유머 많고 밝으셨던 분이 갑자기 무표정으로 변했어요. 이런 변화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 몸은 때로 조용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돌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그들의 작은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뜻하게 반응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은 변화, 그 소중한 신호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신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8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재석 할아버지의 가족을 기억하시나요? 여름임에도 양말을 신고 이불을 덮고 계셨던 할아버지.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저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깊은 신호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관찰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세요. 체중 변화, 식욕 감소, 활력 저하, 감정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대화하세요. 무조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요즘 어떠세요?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하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을 멀리하지 마세요. 박재훈 어르신 가족처럼 병상을 거실로 옮기고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을 존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28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결코 무겁거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그 변화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준비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깊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하세요. 듣고 관찰하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바로 안아주세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작은 관심, 작은 돌봄, 작은 존중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사랑이 가장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더 많은 특별한 사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일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